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피아지 방법은 또 광고. 네.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면도기네요. 면도기입니다. 저기 면도기 얼마나 대단한 면도기냐고.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모근까지 싹 뽑아주는. 모근까지 뽑아버리면 그건 큰일 난대요. 피부를 막 뚫어버리는 그래서 건데. 전두환 씨가 브라질리언 확실히 아니 이거는 피부를 뚫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두환 씨가 이게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영구히 뽑혔다는. 피부를 벗겨버리는. 뻥입니다. 네. 뻥이에요. 알아요? 뭘 누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뻥을 많이 쳤는데 누군가 걱정하더라고. 야, 너 그러다가 간다 한 방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뻥입니다. 자, 이거죠. 좋다.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티피오스 전기 면도기 더맨 106인데 네. 가성비 최강의 국산 전기 면도기입니다. 티피오스는 1986년 신우전자를 설립한 이후에 1000만 불 수출탑, 2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 건실한 공격이었습니다. 아, 형이 면도하니까? 지금 뭐 없잖아요, 수염이. 아니 제가 보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수염을 면도를 하려고. 아니, 저 수염이 보이시죠? 많으시네요. 네. 네. 수염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저 형이 대역이 되니까 무슨 자. 금연 광고 같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면도하기 전이에요, 면도하기 전. 네, 까치까치 하네. 네, 까치까치 하죠. 네네. 지금 하는데 이 면도, 전기 면도 있으면 깎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들려요. 저는. 바뀌죠, 소리가 약간. 예. 거리면서. 예. 이게 말이죠. 전기 면도기 더맨 106은 30년 동안 얻은 전자제품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중간 유통 마진과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뛰어난 품질의 전기 면도기를 생산했습니다. 어때요? 제가 숨겨진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전원을 한 번 더 누르니까 2단 가죠. 2단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와. 예, 최고급 면도날과 극강의 부드러움을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고가 브랜드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비싼 브랜드 많잖아요. 사실 호날두 전기 면도기 같은 거. 네. 이건 이게 거의 축구 선수들이 많이 광고거든요, 면도기. 그렇습니다. 예. 촘촘한 삼중날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상태로 완벽한 면도를 제공하고요. 강력한 IPX7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건식 면도는 물론이고 습식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습식 면도도 가능하고 샤워 중 젤이나 폼을 사용한 습식 면도 모두 가능합니다. 완전 충전을 했을 때 9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할 정도. 그저 90분 동안 면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3, 4분이죠. 네, 그렇죠. 강력한 배터리 성능을 또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충전하면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또한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청소 알림, 잠금 기능, 사용 시간, 자녀 사용 가능 시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원터치 오픈헤드가 적용이 돼서 편리하고 빠르게 면도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얼마예요? 원래 파는 건 12만 9천 원인데 오, 싸다. 인터넷 최저가는 9만 8천 원. 그러나 오. 김용민닷컴은 얼마예요? 6만 7천 원. 아니, 6만 7천 반값에 원. 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체도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이걸 반값에 파는 건 혁명 아닙니까? 이거? 와, 반값이에요? 네. 대박. 되게 잘 깎였어요, 진짜. 예, 제가 이거를 계속 꼼꼼하게 해봤는데 아마 이거 전기 면도기 쓰신 남성분들은 아실 텐데 요 곡면을 잘 깎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곡면, 그런데 지금 곡면. 이거 보니까 곡면이나 이런 많이 터졌어요. 겨드랑이 가능하냐 그러죠. 네. 곡면을 깎는 게 야, 되게 중요한데. 겨드랑이를 왜 하니? 갑자기. 꼬여 여기 드륵하면 여기 엉켜요. 예.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어떤 턱선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마다 면도를 안 하면은 굉장히 굵게 나는 그런 타입인데 네. 지금의 그래요? 느낌이 맞아요. 되게 면도가 아주 많아요. 깔끔하게 네.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아내한테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내의 그 여기 쪽에 팔 쪽에. 뭐 면도기로 하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우후죽순격으로 막 자랍니다. 네. 수정필에서 팔 한번.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예. 이걸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네. 김용민 PD님 이제 여벌고를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요. 네네. 깎기 전에는 이게 털이 나온 게 보였어요. 수염이 이렇게 뜨문뜨문 보였는데 이게 네.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깨끗해지셨어요.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는데도 이게 보여지네요. 아유, 그래요. 사람이 됐습니다. 자, 티피오스 깔끔해졌습니다. 전기 면도기 더맨 106
더맨 106. 면도기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강 성능의 국산 면도기를 압도적 최저가에 장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것 같은 게 방수가 된다는 거. 아니 IPX7. 지금 우리 처음 쓴 거잖아요. 김나우 변호사님 그 흰 종이에다가 네, 하지 마라. 털어봐. 진짜 왜 그래요? 아예 깎인 게 진짜 안에 많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털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안에 왜 광고인데 왜? 아직 미혼이란 말이에요. 그렇나?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나의 알겠어요. 혼사길 막으려고. 엄청 깎여 있더라고요 이 안에. 시커먼 게 아주 그냥. 아니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예. 방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방수가 만약 안 되는 제품들이 꽤 있고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방수 성능이 단계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IPX7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거의 갤럭시만큼의 방수가 되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그 긴 털. 구렛나루. 예. 그거 김용민 PD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딱 거기 하기. 진짜? 네. 어떻게 그럼 이걸 가동을 해가지고 그거 돌아갑니다. 그거. 어. 예. 너무 일자로 하지 마요 또. 예. 그것도 긴 털이 왜 잘 깎입니다. 이걸로 예. 겨드랑이도 가능하대. 이걸로 맞아요. 저걸로 가능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요. 형님 응. 겨드랑이 한번 가시죠. 겨드랑이. 제가 겨드랑이까지 가겠네. 야, 근데 엄청 팔릴 것 같은데. 네, 겨드랑이. 얼굴 가려드릴게요. 네, 사회적인 명예가 있는데 제가 뭐 저번에 반스 보여줘놓고. 야 반스는 좀 가리는 면이지. 이거는 많이 보여줘야 돼. 이건 노출이구나. 그러니까 얼굴을 가려드릴게요. 얼굴을. 자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의 또 관심사인데. 네. 아니 벌써 이재명 지사 2심 재판이 끝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결심 남은 거 아니에요? 예, 결심? 한 번의 공판기일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원래 8월 5일 날 이 공판기일이 되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돼가지고 8월 14일인가 그렇게 되기로 했고요. 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소환하기로 한 증인이 이 주소나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좀 송달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1심에서 전부 다 무죄를 받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조회 회신 온 게 네. 그때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8월 14일 그때로 미룬 것 같아요. 네, 8월 14일 수요일 날로. 자 그렇다면 그게 결심 공판입니까? 네, 결심 공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후 진술하고. 최후 진술하고 그 뒤로 이제 선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2심이 좀 사실 1심보다는 많이 짧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계속 무한히 길어져 버리면 임기까지 가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은 6개월, 그 다음에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이제 선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재판을 했고 그래서 네. 처음에 공판기일이 시작되자마자 그 주에 3번 공판기를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1심은 퍼펙트한 무죄로 났는데 지금 2심 흐름은 어떻습니까? 저는 2심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퍼펙트한 보는데요. 무죄. 네, 지금 이제 2심에서 공판기일 진행되는 걸 보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고 팩트는 정해져 있고 법리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따로 입증을 하겠다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항소 이유서로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면으로만 이렇게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형을 강제 입원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했느냐라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형을 네. 그 시정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네. 입원을 시켰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증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형인 이재선 씨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 상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 없다라고 다 무죄로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는 증인들 6명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선 씨가 그 당시에 건강 상태가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시킬 만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이 강제로 입원시켰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뭐 이재선 씨 멀쩡한 멀쩡한 사람. 사람, 네, 멀쩡한 사람을 사람을. 정신병자처럼 그래서 입원시켰다. 그 이재선은 멀쩡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6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예. 거죠. 그래서 이 증인으로 신청하고 부르려고 했는데 6명 중에 3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 그래요? 네, 3명은 출석을 했는데 네. 한 명은 이재명 전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네. 이분도 본인과 이 사건 관련해서 본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나왔는데 내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만약 여기서 증언을 하게 되면 내 사건과 관련되었고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증인은 자기 사건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 측에서도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진행 안 해가지고 10분 만에 그냥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2명이 남았어요. 네, 2명만 진술을 한 거죠. 네. 2명은 어떻습니까? 2명은 이제 한 명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재명 지사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뭔 사촌, 아무튼 먼 사촌이래요. 먼 사촌이어가지고 12년 동안 이재선 씨가 회계사였다고 하잖아요. 이재선 씨한테 회계 업무를 맡긴 분 두 사람이 진술을 했다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친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랑 친한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은 채택될 수 있죠. 채택될 수 있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재선 씨의 어떤 건강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 채택될 수 그럼 있죠. 그 2명이 이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2명이 어떤 치명적인 이재명 지사에게 치명적일 만한 진술을 했나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서모 씨라고 하는 분은 12년 동안 이재선 씨한테 본인의 기장 업무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 업무가 조그만 회사들 다 아실 건데 뭐 이렇게 법인들. 그렇죠. 예. 법인들 이렇게 뭐 회계 자료 이렇게 맡기고 이런 것들인데 이걸 맡겼는데 12년 동안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계속 맡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친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면은 차 한잔 하는 그런 정도 사이밖에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업무를 또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업무는 또 그 밑에 직원이 또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선 직원이. 씨는 그냥 이렇게 서명만 하고 그렇죠. 대표가 기장 업무를 다 직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기장 업무는 보통 밑에 있는 그렇죠. 세무사 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죠. 예. 회계사 회계사가 아니라 회계사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직원들이. 사무장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건강 상태와 관련된 진술을 못 한 거고 그러면 이제 한 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반대 신문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이 변호인 측에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급히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굉장히 아주 오랜 친구였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선 씨 아니면 이재명 지사? 이재선 씨와 왜냐면 이재선 씨하고 친구여야지 건강 상태나 그 사람의 평소의 잘 모습을 알죠. 잘 아니까 예. 네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죠. 앞은 이재명 지사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요. 이재선 씨. 네. 예, 다 이재선 씨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니까요. 그런데 뭐 검찰이 뭐 하니까 평범하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딱 진짜 변호인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이 증인이 어디서 이렇게 막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난 비판 댓글 심하게 달았던 분이더라고요. 그거를 딱 갑자기 증인한테 끄집어낸 거예요. 이재명 지사 이런 거 쓴 적이 비판하는 사람 아니냐. 당신이 선입견을 갖고 이재명을 미워해서 그런 글을 썼으니 당신의 그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그렇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는 사실 아이디나 이런 거 비공개잖아요. 누가 사찰한 거 썼는지 아니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 불법인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을 거부해 버렸어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신문을 할 때 그러니까 검사의 신문, 변호인의 신문, 이 두 개 신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둘이 만약에 뭐 어느 한쪽이 예를 들면 신문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상관없지만은 둘이 다 신문을 했는데 이 신문을 한쪽 것만 하고 다른 한쪽 건 안 한다? 그러면 그 신문이 인정을 안 받는다면서요. 인정이 안 된다면서요. 법원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네. 반대 신문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 증언에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반대 신문을 변호인이 다 준비해 왔고 네. 변호인이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증인이 말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적절히 보장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네, 그리고 또 가면서 변호인도 잘했다. 우리 파이팅했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증인이 답변을 거부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증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만약 내가 떳떳했으면 그거하고는 제가 그렇게 비판 댓글을 달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그거와 상관없이 그건 제가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 것일 뿐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경험한 진술을 저는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뭐 어떤 질문이다 하던 저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말씀모르는데 입각해서 그렇죠. 진실만 얘기한 것이다. 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인이 채택될 때 그러니까 분명 나한테 유리한 증인이 있을 수가 있고 저쪽에 유리한 증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요 비율이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최대한 입증하고 싶은 사람이 네.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부르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최대한 이제 검찰 측 증인은 네. 검찰에서 조서 참고인 진술 뭐 조서라든가 이런 것들 남긴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리고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경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네. 변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무죄 입증을 아니 변호인인데 피고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죄 입증을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복된 증인이라든가 모든 이런 증인을 이렇게 다 부르면 이제 재판부에서 굳이 또 그런 증인 겹치는 거 아니냐. 적당히 이렇게 좀 빼자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적당한 정리하자면은 비율로 간다 이거죠? 아니 예, 적당한 예. 비율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나왔어요. 검사에서 검사가 물어봐요. 거기에 답변을 했어. 근데 변호사가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불쾌해. 또 답변했다가는 자기한테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얘기를 안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판사가 봤을 때는 아, 이 사람 증언하는 거 그다지 뭐 이 사건의 진실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무게 있는 증언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그렇죠. 그럼 본인이 봅니다. 당당했다라고 하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댓글 단 거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뭐든 물어보면 내가 답변을 하겠다라고 할 텐데 증언을 거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본인이 어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재판부는 그걸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인 신청이 검찰이 검찰 증인 측 신청, 증인 신청. 검찰 네, 측 네, 증인 네. 신청을 항소심에서 새로 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증인 신문 그 증언의 내용 자체는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증언의 신빙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사님이 그 증거의 증명력을 이제 낮게 보실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증명이 안 그러면은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심 판사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뭡니까? 이제 사실은 나머지 증인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7월부터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3개월이면 사실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8월에 이렇게 8월 14일 정도에 결심 공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9월까지 다 채워도 8월 되잖아요. 말까지 다 채워도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판결문 쓰는데 한 달 정도 있으면은 그 정도면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만하자고 해버렸고 충분히 됐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빨리 진행을 해버렸군요. 아니 빨리 진행한 게 아니라 네. 충분히 됐다. 그러니까 보통은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안 나오면 진짜 이럴 때 변호사가 화나는데 저는 인천 재판인데 5번까지 가본 적 있어요. 증인이 불러도 안 나와. 그러면은 가가지고 아이고 안 나왔습니다. 또 그냥 가요. 또 가. 안 나왔습니다. 또 가. 이걸 5번이나 한 거예요. 그럼 엄청 화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증인이 돼서 나가면은 5만 원 줍니다. 네. 왜 안 나가지? 차비 모르겠네. 나오죠. 네, 5만 원 차비. 나와요. 현금으로 줘. 네, 무슨 네. 맞아, 맞아. 그 수수료 떼는 것도 없어요. 왜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네. 자기 직무상 뭐가 겹쳐가지고 안 되거나 증인들은 자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그렇기 사람은 때문에 없나? 증인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직업 하루 증인. 일당 5만 원씩. 직업. 증인 아니, 그래서- 필요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검찰은 유죄 입증을 해야 되고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불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을 좀 더 준다고 하면 2주 정도는 더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충분히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심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가 그 증인이 필요 없다. 들어도 나하고- 결과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는 이제 거고요. 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거 어차피 불러도 안 나올 거고 이미 지금 1심에 이 증인이나 여러 증거들로 의해 가지고 충분히 그 당시에 이재선 씨의 상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판단했다. 굳이 뭐 검사가 6명을 불러서 뭐 지금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모양인데 네. 이 6명 중에 반은 안 나왔고 또 나온 사람들조차도 뭐 의미심장한 뭔가 진술이 없다. 여기서 그냥 대충 재판을 끝내도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이란 그럴 거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을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1심에서 유죄 인정의 근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다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깨는 증인들을 데려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검찰 측에서 데려온 증인들은 뭐냐면 이재선 씨가 건강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인들은 이재선 씨를 24시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볼 수도 그렇지. 없고 예. 그 사람들이 건강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이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 발현하는 게 좋았다가도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저 이렇게 멀쩡하지만 내일 가면 황현이 이렇게 빡빡 때리고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증인,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증인은 건강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증인을 데려올 게 아니라 검찰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1심에서 건강하지 않다라고 했던 재판부가 근거를 삼았던 이 증거를 깰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아니 그거 보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됐다라는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네. 측이 증인 신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면피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1심 기록을 보니까 저는 이제 뉴스에서 접한 건데 검찰이 6천 개의 통화 기록을 제출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쪽 변호인이 그 검찰 통화 기록, 검찰이 확보한 통화 기록 내용 안에 이재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거를 끝까지 제출을 안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가 그 있었는데 그걸 제출 안 검찰이 했다. 그걸 독점하고 있고 풀질 않았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그 전화 녹음 파일들은 이제 판결문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씨의 친형인 이재선이 과연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사람이었다면은 이거는 무죄가 성립을 하는 건 거예요. 그 다른 관련 복잡한 법리가 있긴 하지만. 네네. 근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 형제, 친족, 뭐 성남시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기자, 시민에 대해서 이제 폭언, 욕설, 협박을 한 것이 있고 그래요. 그 동영상으로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횡설수설을 하거나 두서없이 욕설이 섞인 말을 하거나 이상하거나 의미를 알기 힘든 말. 제가 그 판결문에 적힌 그 말들을 제가 입에 담기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또 고인이 되셔서 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읽어봐도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아 이분은 정신질환이 있으셨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화 녹음 내용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잡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를 죄인으로 그렇죠. 만들기 죄인으로 위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출 안 했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항소심에서 어떤 증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이 드러난 이 증거만으로도 그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에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게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인이 나오지 않아도 이거는 입증되었다라고 판단한 것 그러면 같아요. 두 변호사님은 이재명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김동욱 변호사. 이 사실심이 강화돼가지고요. 네. 예전에는 1심에서 네. 민사나 형사나 지고 뭐 아니면 유죄 받아도 항소심에서 막 증거 신청하고 해가지고 새롭게 재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1심이 거의 그대로 간다고 할 정도로 2심에서 아주 사실심을 1심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강화해서 판단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이 특별하게 잘못되지 않았거나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1심의 재판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은 1심의 사실심 판결을 존중해가지고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크게 바뀌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아요. 네. 그런데 왜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항소를 했을까요? 어차피 항소심 가도 뒤집히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뭐 사실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관측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검찰의 굴욕 아닙니까? 검찰은 예. 수사도 잘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기소도 더 잘못했다, 공소유지도 잘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무리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그냥 일반 형사사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일반 형사사건 무죄 나오면 무조건 항소했어요. 네,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합니다. 항고하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네. 그거 잘못됐다 조국 수석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 왜
아니 무죄가 나왔으면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지 왜 기계적으로 이렇게 상고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그렇죠. 검사에. 무죄율이 나와버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죄율이 나오니까. 최근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항소심까지는 가나 항소심에서 대법원 상고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이제 좀 고민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상소를 할지 여부를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워낙 이제 큰 사건이고 많은 수사 인력이 포함돼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아마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봐야 되는 지금 도지사인데 네. 이분의 지금 상황에서 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좀 뭐 꼬리잡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통령도 못 만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시도지사 회의가 또 회의 부산에서 때, 있었는데 예. 그 재판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빨리 이렇게 좀 행정을 해서 면모를 좀 빨리 이재명 시장께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아닌 것 같으면은 빨리 좀 자존심이 좀 구겨지더라도 접을 때 빨리 접고 네.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 예.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그 검찰 무죄가 나왔을 때 책임을 검찰에 묻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인 것 네네.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경험이 있어요. 어떤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변호인으로서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서 진행을 하는데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사 사건을 통해서 이 피고인이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를 저희가 입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법원을 통해서. 근데 형사 사건에 가니까 민사 사건에서 저희가 확보했던 증거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 증거를 검찰이 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증거를 검찰이 내주지 않으면 저희한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네. 정말 다행히도 민사를 통해서 그런 증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너무 부당하다. 검사에게 객관 의무가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이거. 증거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정말 재판 갈 때마다 판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기에서는 판사님이 그만하라고 이제 안다고 이렇게 근데 그거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억울한 피고인일수록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빼고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사 사건의 원고와 피고와 그다음에 형사 사건의 검사와 변호인은 분명히 달라요. 민사 그렇죠. 사건에서 예. 원피고 변호사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지 않죠. 그거 내면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예.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했어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백히 판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검사가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는 반드시 이제 짚어져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런 수사나 기소 구조에 대해서도 좀 문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래서 소재인 변호사님 그 재판부 판사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됐다라는 말씀을 이 재판부도 똑같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 그렇게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충분히 됐다. 그렇군요. 충분히 됐다. 그 증인 안 나와도 된다. 약간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 뭐 검사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15 해보셨잖아요. 아니, 저는 15 안 15 해봤어요. 아, 15 안 하셨고요. 네. 15 해보셨죠? 예, 연수원 2년차 때. 검사는 어쩔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그들의 이렇게 생활을 보면 이런 뭐 약간 좀 뭐랄까 좀 바지끄레기 잡는 듯한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게 내가 질 것 같고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막 어떻게든 저거 잡아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게 크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15를 하는데 15가 검찰 직무대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검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불기소 이유서도 쓰고 조사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증거 기록도 제가 다 만들고요. 근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정말 내기가 싫어요.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나빠서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관념이 어떤 다른 직역에 있으신 분보다 투철하신 분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그 정의관념에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검사님이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제출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검찰적 해야죠. 예. 법에도 나와 있어요. 검사의 네네네. 객관 의무가. 근데 이제 검사와 이제 경찰의 수사 지휘 관련해서 저도 이제 한 가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다 맡기면은 이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5를 하다가 겪은 경험인데 네네. 어떤 경찰에서 기록이 올라왔어요. 근데 기록을 읽어보니까 저는 이상해요.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상에.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때 같은 방에 계시던 계장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나쁜 사람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제가 전문 용어를 알았는데 계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경찰이 사건을 똘똘 말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관념이 있기 때문에 막 몰아가는 거예요. 피고인을 나쁘게.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똘똘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검찰에서 누가 알아채지 못하고 바꿔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그대로 가서 유죄 판결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검사님이랑도 상의를 해서 관련자들을 다시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다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게 했거든요. 이제 소재인 변호사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해야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절대적인 게 때문에 아니기 맞아요. 그래서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어느 한쪽의 수사권을 독점을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현재와 균형 관계는 반드시 아, 필요하다고 서로 견제를 보여요. 해야 된다? 네. 아니 그때 진짜 저런 것도 해보셨어요? 말을 안 들으면은 두꺼운 전화번호 같은 걸로 머리를 탁 치는. 말도 안 되지. 고문이죠. 옛날에 그랬다고 아 하던데? 옛날에 옛날에 그랬나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안 독직 했습니다. 사건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받다가 예. 죽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진짜? 2004, 5년 전에. 불과 얼마 안 된 한 15년 전이니까. 네. 네. 그다음에 약간 좀 그거를 형량을 조절을 한다면서요. 그것도 있습니다. 플리 바게닝.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해서 그렇죠. 뭐 이제 뭐 그 술술 이렇게 자기 죄를 풀고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속아가는데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서 털면 나오고 저쪽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털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여길 털고 있다. 여기를 얘기를 잘하면 여기는 내가 안 봐주겠다. 봐주겠다. 그럼 여기를 이제 자백을 받고 여기는 덮고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죠. 보통 기업 이제 대기업 큰 사건에서 이제 비자금 수사할 때 별건 수사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긴 하고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별건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만약에 자기 죄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이렇게 명백히 있는데도 계속해서 부인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 반성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검사가 구형 의견을 되게 세게 해요. 구형을 네, 세게 구형을 해요? 세게 해요. 그래서 재판부도 실제 유죄를 줄 때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봅니까? 네, 보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공판 중심주의에 따르면은 검찰이나 뭐 경찰 가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법정 가서 얘기를 해도 불이익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이상적이고요. 근데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들어온 게 그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문병호 의원이 이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그게 강하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이 검찰의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꼭 인정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거 인정 안 되면 어떻게 수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고요. 또 그 당시에 법원도 사실은 이게 공판 중심주의가 법원의 위상과 권위를 엄청 높여놓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조차 이 공판 중심주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국회에 그렇게 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공판 중심주의가 반만 도입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에는 경찰 피신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 그 증거 능력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 부인되는 것처럼 검찰의 피신 조서도 자기가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그래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만 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돼요. 내가 또 검찰 가서 얘기해서 안 듣잖아요. 이제 불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묵비권 행사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불리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제가 그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우상호 의원님 그 패스트트랙 수사 그 조사 입회를 갔어요. 변호인으로 해가지고. 네. 우상호 의원님. 네, 근데 우상호 의원이 진짜 짱이에요. 왜요? 완전히 진짜 진술을 너무 잘하세요. 그 진술을 잘하시고 잠깐 쉬는 동안에도 막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나 이런 거를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 형님 뭔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본인을 이걸 수사관한테 조사받는 동안에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관을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상황을 딱 CCTV 영상 보는 것처럼 이해를 시켜줘요. 짱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능력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태도에 관련돼가지고 구형을 더 때린다는 거는 이거 그래서 지금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변호인이 있어도 아니면 변호인이 없으면 더 그러는데 수사관이 막 이 사람 유죄로 만들려고 하면 이 사람은 다 해명하는데
자기가 그냥 해석을 해. 아 이렇게 말했죠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한 100말 했는데 한 3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유도신문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우상호님도 약간 비슷했어요. 여기는 우상호님이 진짜 한 200개 말을 했는데 그 수사관이 독수리 타 보이신 거예요.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채팅으로 수사를 받으면 아니 형이 나는 차라리 녹음기 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야. 동영상 찍고 요즘 유튜브 시대인데 뭘. 아니 그러니까 그 채팅으로 해야지. 지금 타자를 하려고 그래. 핀트 잘못 나왔다고 씨발 또 10분 걸리고. 아니 다 같이 이해를 조사받는 할 수가 거 없어요. 한 사람 다 앉아서 그 조사받는 거 영상으로 보면 되는 시대인데 요즘 뭐 이걸 치고 앉아 있어? 아니 그래갖고 이제 늦은 거지. 나중에 이제 피신 조서를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싹 다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부연 설명한 것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야 요거는 좀 이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일반 피고인들. 근데 우상호님은 많이 또 배우시고 잘 하시니까 그렇지만 정말 못하는 피고인이다라고 하면 피의자다라고 하면 진짜 수사관이 마음대로 유죄 무죄를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피의자가 돼서 수사기관에 가실 경우에는 조서를 꾸민다고 하죠, 조사관이.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받아 적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문장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유리한 말은 또 빼고. 그래서 하지만 그거를 이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읽어볼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맞아요.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말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하면은 넣어주세요. 빠졌다고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관님이 거기다 글씨로 쓰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글씨로 다 써가지고 네. 남겨놔야 돼요. 근데 또 기억이 안 나지 그때 말했던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좀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다시 그거 좀 넣어주세요 이러면 뭐 그냥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맞아요. 거의. 근데 거기에 요즘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게 했지만 했어요, 그렇게 옛날에. 하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 웬만하면 다 넣어주시고 예. 거기에 근데 그 조서가 본인에게는 재판에 가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갖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그냥 부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변호사도 사실은 수사기관에 가면 의뢰 입장이거든요. 수사관님한테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꼭 넣어달라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근데 없어요. 변호사가 바뀌어야 같이 돼. 가면은 네. 수사관이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는 안 해요. 네. 네. 근데 하여튼 뭐 저기 진짜 재판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검사나 경찰은 나의 죄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나의 뭐 무죄를 도와준 사람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검사 경찰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좀 슬퍼집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억울한 거 무죄 증거나 이런 거 있으면 처음에 한 방에 싹 다 몰아서돼야 돼요. 이미 맞아요. 선입견을 수사관이 가져버리면 나중에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 받으러 갈 때 내가 이런 걸 준비해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사 받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의견서를 제출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어. 나중에서 이미 수사관이 선입견 딱 가져갖고 이 사람이 유죄다 하면 유죄다 생각을 해보면 그쪽으로 계속 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재인 변호사님이 똘똘 말아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검사 자체는 무죄율이 나오면은 그들의 승률이 떨어지는 건데.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사람들이에요. 그 네. 점을 인식하고 이거 잘못된 가야지. 거지 그러면 그걸 그거 바꿔야 되지 인식하고 않겠습니까? 가야지. 예. 뭐 검사한테 뭐 경찰한테 가서 나의 무죄를 입증하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서 얘기해서. 변호사님 여기 좀 앞장서 주시죠. 무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수사관 앞에서. 그러니까 네. 그 태도가 중요한데 경찰, 검찰이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무죄를 유죄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네. 아, 우리 형법에는 알겠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무고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피해 가셔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할게. 내가 지난 정권 네. 때는 네. 지난 정권 때는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네. 김용민이를 불렀다, 많아요. 예. 주진우를 불렀다, 김어준을 불렀다.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의 필사적인 사명이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굉장히 그건 그럴 수 있죠. 진보의 상징이었으니까 완전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갔을 때 내가 억울하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관님을 먼저 설득을 해서 그게 이제 검찰까지 넘어가더라도 기소가 되냐 안 되느냐는 지금 이제 검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건을 다 기소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불기소 처분도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불기소하는 거는 왜 불기소를 하겠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죄가 안 된다. 불기소하는 거거든요. 또 증거 없다. 약식 기소한 경우도 있어요. 벌금만 내고 네. 끝나는 거. 네. 예, 뭐 재판까지 갈 필요 없겠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그래서 사실 수사관들이 관용을 베푼다면은 불기소 아니면은 이제 약식 약식 기소. 기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저거 하나만 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실 물리력 행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계속 조사를 안 받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맞불 혹은 뭐 물귀신 작전으로 고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나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죠. 그래서 아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수사를 받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어떻게 할 거냐, 강제 수사로 전환하실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게 난처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를 이제 조사하시는 그 수사관님들도 조금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회기가 다시 회기가 시작을 해버렸고 또 9월 또 가버리면 이 9월부터 국정감사는 12월 중순까지는 또 예산국회, 예산인의 국정감사 해가지고 가버리고 네. 또 그다음에 또 정기회가 정기 국회가 열려버리고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다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거는 12월 넘어가지고 내년 1월로 가버리면 그때 수사관들이 수사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선거 뒤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질질 끌어가지고 선거 직전까지 가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당선이 되면 좀 더 끌 수가 있으니까 임기를 한 3년 정도는 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서 모종의 약간 좀 그래도 거래가 좀 있지 않았어요? 에이, 나도 설마. 그렇게 설마. 거래를 그러는 해서 순간 거래를 그런 순간 했어요. 이제 민주당은 뭐 없겠죠. 가루가 아니 되는 민주당이 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약간 수사기관에 전화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 조사받는데 진짜 강도 높게 조사받았어요. 아, 그래요? 5시간 동안 조사받았고요. 아 우상호 의원. 네, 사실은 이게 변호인도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힘든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우상호이 그냥 쉬지 말고 계속 하자고. 김영선 변호사가 변호인이시군요. 예, 우상호 의원님 옆에서 계속 같이 입회하고 조사받는데 힘들어요, 변호인도. 그래서 좀 진짜 쉬었으면 좋겠는데. 변호인으로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아유. 네, 계속 이렇게 좀 말을 좀 계속 해주실 것 같고. 나중에 좀 일저질로 한번 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 그 선거 때까지 질질 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저기 온전치 못할 것 같아요. 온전치 못하죠. 지금까지 한 집만 해도 진짜 강도 높게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경찰이 CCTV를 다 분석했어요. 아. 여러 각도 이걸 다. 어. 그래가지고 해당 상황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영상이 다각도로 다 잡혀가지고 이 CCTV 영상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럼 거예요. CCTV뿐만 아니라 방송 카메라도 엄청 많았으니까 그거 다 분석해야죠. 예, 정확하게 결론을 좀 그럼요, 내렸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될 자, 일이에요. 그러면 예. 이제 이 두 분이 이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희가 사전에 뭐 이거 갖고 얘기하자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증거가 확실해요. 카메라가 거의 그 벽 단위로 다 네.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될 것 아니 같습니까? 김용민 PD님 저희가 제대로 분석을 했죠. 벌써 잊으셨나요? 저희가 첫 이 주제로 시간에. 했는데 아 유죄라고 하셨어요. 했어요. 이 주제 했죠. 네. 패스트트랙으로. 첫 주제, 첫 주에 했는데. 아 그래는? 네. 근데 두 분 다 거의 뭐 무조건 이거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때 그렇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혹시 그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공동 예. 감금죄는 확실히 처벌을 받겠죠. 우리 저 이은재 누님 큰일 났어요. 팩스 만드셨던 내가 분이죠. 봤을 때 예. 지금 이은재 누님이 가장 위험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동감금 이런 것들 다 성립될 그거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을 출마를 못하게 만든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냐,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이냐, 요게 중요할 것인데 그와 관련되어서 장소적인 어떤 인접성, 그 다음에 이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당시에 소위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진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실제 제 생각에는 모든 의원들을 전부 다 공동 공범으로 묻기에는 조금 수사기관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CCTV 영상에 나오는 국지적인 충돌이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충돌에 있었던 핵심적인 확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거기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사람들이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은 보좌진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자유한국당의 지휘 라인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지시 라인이 누가 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저는 처벌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기 살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시켜서 그랬다. 그 나경원한테 집어씌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당시 통화했던 내용이나 회의록이나 그런 자료들에 비춰서 그 상황을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계획하고 실행을 분담했는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어차피 그 공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그냥 다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니, 생각해보면. 나경원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은 좀 면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공화당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내가 자유한국당 의원도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경원이 책임 안 집니다. 책임질 것 같죠? 절대 안 지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마지막에 동사가 예, 이상한데. 예, 잘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고요. 예. 근데 그거는 그 수사기관에서 아마 조사가 다 되겠죠. 이제 관련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다 생기기 때문에 진짜 나경원 대표가 이걸 주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이제 수사관님들의 의지만 있다면은 뭐 밝혀지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이은재 의원이잖아요. 경찰서 가서 마지막으로 사퇴하세요를 외치잖아요. 네. 저는 박수를 치고 한결같다. 저런 대나무 같은 분이 정말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한 분은 계셔야 된다. 네. 저는 그래서 박수를 칠 계획입니다. 수사관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은재 의원이 빡쳐가지고 사퇴하세요. 그럼 정말 한결같다. 수사관님 그렇게 사퇴하세요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대로 적습니다. 그대로 적. 자, 올 사실 처음에 휴가 얘기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때 물어봤을 거 그랬다. 휴가철. 바가지 쓴 거. 네, 좀 바가지 꿀팁 쓴 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나, 보상받을 진짜? 방법이 없는지 그 얘기 하나 더 간단하게 하면서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보죠. 예. 간단하게 이제 그때 단체창에 올리셨을 때 제가 법률적 대처법은 없습니다. 유유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직업병인데 이건 법정에서 소송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는 뜻에서 대처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아니 근데 거고. 빡치면은 그 소송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변호사 비용이 안 나오니까 개인 소송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네. 보통 바가지라고 하는 게 몇십만 원이 큰 돈이죠. 근데 그거를 소송으로 가서 해결하기엔 소송 비용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 개인이 그쵸 하실 수는 예를 있을 것 들어서 이제 같습니다. 소재인 네. 변호사님은 법률가로서 네.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백숙이 30만 원이야. 너무 빡친 거야. 근데 이 아줌마가 또 이 아저씨가 뭐가 잘못했냐? 우리가 뭐 땅 퍼먹고 이 백숙 파는 줄 아느냐? 뭐 그러면서 막 그래서 그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30만 원이나요? 30만 네, 원에. 20만 원, 30만 원 한대요. 개공 밑에? 그러니까요. 야,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좀 실효성 있는 대처법을 좀 리서치를 안 가야 해봤거든요. 돼. 일본은 안 가버려야 돼. 이제 일단 그 피서철 바가지에 관련해서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공정거래법 19조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라고 해서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보통 그 피서지 인근에 상인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겠죠. 그렇지. 낮추지 못하게 하면 그 가격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해변가 피서지 같은 경우에는 그 횟값을 또 바가지를 많이 씌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원산지 표시나 가격 표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걸로 꼬투리 잡아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 땅이 아닌데 자리세를 징수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나 봐요. 평상. 네, 계곡의 평상. 네, 그런 맞아.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평상도 있고 바닷가에다 그냥 파라솔 하나 파라솔 꽂아놓고 돈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4만 원 받았어. 근데 4만 원. 그 옆에 파라솔에 속초시라고 써 있던데? 아 그래요? 그럼 시에서 오는 거네요. 시에서 허가를 거예요? 또 해주는 곳이 있어요. 시에서 허가를 해주니까.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해운대, 인천시, 삼척, 영월, 여수, 고성 등 그 해수욕장에서 8월 달을 특별 그 기간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물가 합동 점검반 그리고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는 만약에 그런 가격을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거나 또 이렇게 담합해서 부당하게 요금 인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야별로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대요. 그걸 이제 뭐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공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인천시 관계자는 주요 피서지 인근 관공서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민과 피서객들이 부당행위를 당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지를 가시게 되면은 그 주변 인근에 그 관할 행정청에서 운영하는 물가 합동 점검반이나 부당요금 신고센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서 이제 담합행위를 해서 뭐 가격도 표시 안 했고 가격도 부당하게 지금 받고 있고 내가 부당 상행위를 당했다 이거를 거기다가 신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쌓여서 그 상인들이 부당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좀 바꿔 나가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아니 방법이죠. 지금 너무 바가지를 씌우니까 네.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이런 한국 관광지를 가느니 차라리 일본 가서 친절하고 저렴하게 네. 피서 즐기겠다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있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네. 어떻게 됐냐면요. 네. 네,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중국이랑 지금 베트남이 원래 비행기 가격보다 50% 이상 상승했다고요. 일본은 못 가고 아이고. 중국이랑 이제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이 뭐 비행기표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고 국내는 안 가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더 크고 왜냐면 휴가지에 네. 갔다가 오히려 기분을 너무 기분 상해서 나쁘게 하고 돌아오시기 오신다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 해외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시는 이런 부분이 의견들이 분들이 더 많아요. 많은데 네. 이게 그 휴가지에서 상인분들은 또 한철 벌지 않으면 또 1년 어떻게 사냐 이런 그쵸. 또 마음으로 바가지로 예. 씌우시는 건데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이번에 휴가 기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계곡으로 놀러 가신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화난다는 거예요. 집중 단속 기간이 플랜카드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불법 평상. 영업을 평상 영업을 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표의 논리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표의 논리가? 네, 표의 논리가 왜냐하면 이거를 단속하는 데는 구청이나 관할 지자체 단체거든요. 기초단체 네, 중심으로.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사실 외지인들이 많은 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설프게 간헐적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저는 본질적으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해자가 다 그 유권자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집중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상주 단속. 그러니까 아예 거기 아예 계곡에 거주를 해서? 아예 계곡에 있어가지고 못 치게 막아야 되고 치는 데 있으면 철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네. 그들은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아예 벌금 낼 거 각오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남양주 시장님을 잘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남양주 그 별내면에 청항리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평상이 막 엄청 막 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남양주 그 시장이 여기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건 누군가의 영업 장소로 누가 점유하거나 마음대로 하고 돈벌이하는 곳으로 안 된다. 예. 그러면서 다 철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영업하는 분들은 막 엄청 반발했겠죠. 그리고 80명에서 100명이 똘똘 뭉쳐갖고 또 막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면서 1년 내 기간을 좀 유예 기간을 주라고 했는데 안 된다. 그것도- 얄짤없이 네, 그냥. 얄짤없이 단호하게. 그랬더니 공간도 엄청 늘어나고 시민들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네. 찾아오면서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는 유원지 공영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 그거구나. 공영 유원지, 아. 공영 유원지. 그러네요.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뭐 평상, 백숙, 그러니까 백숙이 한 마리 30만 원인 거는 그 30만 원 안에 과태료 벌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는 거야. 과태료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막아야 되고 특히 해수욕장. 자 그래서 진짜 해수욕장을 제가 하나 사가지고 진짜 이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 진정한 서비스 해수욕장은 어떤 곳인지. 아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될 일을 그냥 막 얘기해놓고 예, 뭐 그냥 뭐 알아서 좀 해결해라 뭐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더 화나는 일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완전 백장 이 사기 영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네. 멀리 우리가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펜션을 예약하고 가는데 예약할 때 금액은 분명히 25만 원이었는데 네. 거기 가니까 네. 25만 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금액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값 사람 숫자대로- 한 명에 30만 원이지. 이게 2명 3명 들여오면은 가격이 달라지지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당시 예약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성수기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텍스 묻고 막 이런 가지고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왔는데 이 가격에 안 해주면 나 그럼 내가 취소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배짱으로. 그러면은 이분은 예약을 했는데 그 지역에 그날 당일날 도착했고 어디 성수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와.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 완전 그치 악질이죠. 가족 데리고 다 갔는데 울먹 겨자 먹기가 되겠죠. 아, 그럼 그렇다고 소송해야 하잖아요, 되겠는데 이거 이럴 수 사기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사기라고 말하기도 진짜 너무 나쁜 놈인 거죠. 근데 이것도 이거 뭐 몇십만 원 가지고 그 지역 갖고 뭐 소송하기 이럴 수 그러니까 없죠. 저는 이거는 그 기초단체는 못해요. 기초단체 못해. 그 상인회만 해서 결집을 해봐. 그러면 아이고 못 그러니까, 감당한다고. 예, 예. 그래서 광역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에서, 나서서 이 바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하고 2번 다시 영업 못하도록 그렇게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징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런 약간 벌금 이런 추징금이 왜 이렇게 좀 진짜 옳으신 말씀이에요. 적게 네. 적용이 되는지 이익을 다 잘 모르겠어요. 뺏어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네가 그걸로 벌었다면 그 돈에 뭐 더블을 뺏어버리면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돈의 일부분만 빼서 그러니까 나라의 국고에 환원시켜버리니까 얘네들이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벌금. 네. 역시 법대 출신. 짱이야. 그렇게 하는 걸로 세 번 쳤습니다. 예. 자 그래 하여간 오늘 저 얘기 쭉 이게 벌써 다 나눠봤는데 끝난 건가요? 네네네. 끝날 시간이 제가 그럼 돼야지. 마지막에 광고를 좀 해드릴게요. 광고가 좋습니다. 예. 제가
밤샘 토론에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오, JTBC. 네.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또 거기 근데 소리 밤샘 하고 토론에 있어. 나오신 분들은 말 제일 잘하시면서. 아니, 저 그렇지가 못해요. 네. 누가 말씀- 나오는데? 그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한 분씩 하고 저하고 또 누구 오신다고 하는데 생각났다. 어떻게 그 보수에서는 그 누구죠? 정미경 의원 그 최고위원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그래서 야, 세월호로 가지고 그 재밌겠는데. 양반 진짜 골 때리는데 정미경 씨가 교회 권사예요. 아이고 맞아요. 그 교회 가서 그 간증하는 거 봤는데 이 양반이 사실은 이제 2012년 총선 때 당선이 됐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검사하다가 바로 정계에 입문했는데 아니 어떻게 뭐 검사인데 뭐 정치를 해봤어야지. 그런데 경선을 한다는 거야. 아니 경선을 하면 더 불리하지. 예. 근데 하나님이 역시하샤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왜 그 예비 후보들 중에 네. 엑스 미경이라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미경이 기억해 주세요. 미경이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인 줄 알고 몰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네. 그 양반이 됐어 정미경 씨가. 아이고 근데 미치겠다. 하나님이 역시하샤샤 벌어진 일이라고. 김남국 변호사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 제대로 좀 올바른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완전 무대 보이신 그 분들이기 논리에 때문에 젖어서 해야 돼요. 그 논리에. 그래서- 왜냐면 잘못 엮이면은 진짜 완전 낚입니다 거기.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기 조심해야 이제 정미경 정도면은 뭐 네. 저기 제가- 뭐 걱정할 일이 없겠네. 제가 예. 휴대폰을 좀 열어놓고 아니, 그들의 논리가 있잖아 또. 약간 휴대폰을 잘못 열어놓고 엮이는.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그래요. 아유.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희경이 아니라 정미경. 정미경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진짜 최고위원. 골 때리는 사람 응원하도록 만났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진심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오늘 또 그 변호사님 소변께서 댓글을 오늘 봤는데 오늘 훈훈한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뭐 아직 아름다우시다. 못 봤습니다. 김고은 닮았다는 네. 얘기가 아, 많았어. 진짜 일단 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고은 말고 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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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예쁘잖아요. 이거 너무 미인이시죠. 예. 네. 그 얘기 좀 많이 들으셨나 봐요. 저기 그 분장해주신 선생님께서 너무 능력이 아니. 뛰어나셔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분장해준 선생님께서 너무 예쁘시다고.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적어도 있었어요. 김용민 씨 옆에 아이돌 아니냐고. 그렇죠. 그 순간 난가? 했는데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댓글들이 역시 정말 댓글 다 본다고 하시니까 아주 좋은 댓글들이 많이 굉장히 우리 남겨주셨어요. 학습 능력이 빠른 제가 소재인 변호사. 제가 봤을 때 소재인 변호사님 좋은 댓글 이렇게 써주신 분들 다 이름 적어놓습니다. 수정했다가 우리 아름드리님은 김고은보다 더 예쁘. 열심히 참고은 서변아. 예. 참고은 소변이. 아유, 참고은. 야, 뭐 뜻이 뭔가 묘하다. 모르겠네요. 참고은 소변이 뭐야, 저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시죠. 네, 마지막에 현이야 좀 빠져나가 돌라. 야, 이 와중에 또 저렇게 삐집고 들어오네 하나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PR 지방법으로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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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